네, 토마토모닝쇼 이제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는 간밤에 휴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유럽 증시도 미국이 휴장하는 동안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좀 문제는 유가인데요. 유가가 이란이 지금 상당히 많은 석유량을 쏟아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한 때 27달러 선까지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28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23년 만에 최저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 어느 나라 하나 오른 곳이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 증시에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중국 증시는 다만 조금 어제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에는 바로 시황센터로 연결을 해서 유럽 증시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땠고, 또 지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유럽 증시를 포함해서 어제 글로벌 증시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다소 대체적으로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0.44%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등락폭이 계속해서 커진 가운데서 일단은 출렁이면서 2,910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고요.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좋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1% 추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낙폭을 과대한 상태에서 거래 마감 지었고요. 또 간밤에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유가 하락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국뿐만 아니라 범스톡스 유럽 지수 역시 0.58% 내리면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이탈리아 증시가 은행주 중심으로 상당한 낙폭을 형성하면서 2% 가까운 국가 증시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 주요국 마감가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24% 낙폭을 조금 만회한 구간대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5%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영국 푸츠백 지수는 0.41% 내렸습니다. 네, 이날 흐름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 닥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장중 등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졌었고요. 0.25% 소폭 내린 구간대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날은 그나마 좀 낙폭 과대 종목들이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건 유가였습니다. 런던 거래소에서 북해산 프렌트유가 장중 27달러 선까지 밀려나면서 종가상으로는 2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는데요. 2003년 이후로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이 미국 유가와 함께 더불어서 브렌트유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정유주는 그나마 선방을 한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금융주 낙폭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이 금융주들 중심적으로 낙폭 컸던 가운데서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얼마 남지 않은 22 통화정책회의, 이제 오는 21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사그라든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와 중국 우려가 유럽 경제에 영향을 끼치면서 지난달에 발표됐었던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을 하회한 결과 보였지만, 이달에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단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망 매물도 함께 거세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이 같은 재료들을 소화하면서 9,521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 이후에 장중에 내내 좀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날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사흘째 내렸습니다. 역시 은행주 중심으로 가장 큰 폭으로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 부근 4,190포인트 선을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날 사흘째 추가 하락을 이어가게 되면서 프랑스 까크 지수는 지난해 1월 수준까지 주가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189포인트 선 증시 종가로 마감됐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날 은행주뿐만 아니라 영국 증시 내에서는 또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도 함께 되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형 유통주죠. 테스코와 세인즈버리가 함께 밀리면서 관련 종목들 중심적으로 매물 출회가 좀 있었고요. 영국 푸치백 지수의 종가상으로는 0.42% 내린 5,779포인트 선으로 마감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20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거세졌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유가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은 외신통에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분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유럽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에도 국제유가가 발목을 잡으며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란의 제재가 해제된 이후 첫 거래일 예상대로 국제유가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Oil slumps below $28 to 2003 low as Iran sanctions lift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3월 브렌트유는 29센트 내린 28달러 6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장중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28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WTI 역시 뉴욕 상업거래소 전자거래에서 48센트 급락한 28달러 94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에는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 늘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유가가 이 공급 과잉으로 또다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앞으로 현재 수준보다 최대 100만 배럴까지 산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앞서 제재가 해제되면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씩 늘리고 6개월 뒤에는 추가로 50만 배럴 더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 퓨처스 전략가인 애니엘 앵그는 이란산 원유가 예상보다도 더 빨리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유가 하락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1월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내비쳤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Burned in December, markets see slim chance of ECB action this week.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은 오는 1월 21일 열릴 ECB 회의에서 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이 ECB 정책위원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ECB 정책 당국자들이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추가 부양책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적어도 3월까지는 ECB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 오늘 밤에 발표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2월 물가지수가 전달에 이어 마이너스 0.1%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지난 12월 국제유가가 20%나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 둔화 역시 유럽 지역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당분간 유로존 경제를 끌어올릴 촉매가 부족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유럽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유럽 증시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도 좀 마감 상황 어땠는지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종목별 또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BP를 포함한 석유, 그러니까 에너지 정유주들은 반등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낙폭 과대 섹터죠. 글렌코어와 같은 이 광산 업체들도 일제 반등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줬는데요. 이날은 은행주 큰 폭으로 밀렸고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도 일제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적인 종목들, 업종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은행주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이날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ECB에서 일부 부실 대출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은행주를 끌어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부실 금융 제거를 위해서 ECB는 이 같은 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적자 전환 등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 중심으로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몬테파스치 은행입니다. 14%의 급락 시세를 보여줬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내에 있는 도이체방크 역시 2.71% 하락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스페인 증시 내에 있는 산탄데르, 사바델 은행 모두 4%에서 7%까지 낙폭을 과대하게 키우는 모습이었었고요. 프랑스 지수 내에 있는 크레디 아그리콜 같은 경우에도 7.8%의 급락하면서 유럽 전반적인 은행 업종 지수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날 유럽 증시 대비 좀 선전했던 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샤이어 제약사 움직임인데요.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아일랜드 기반의 이 제약사 샤이어 같은 경우에는 BNP 파리바 보고서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샤이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주력하고 있는 샤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에 미국의 제약사죠. 박스알타를 인수했었는데 이 부분이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샤이어의 향후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보고서 긍정적으로 영향이 나왔고요. 투자 심리 역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날 1.7% 오르게 되면서 4,250파운드 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은행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증시를 악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유럽중앙은행이 부실 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주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Eurozone banks fall to knock back European shar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럽 증시에서 은행 관련 섹터는 무려 3.1%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난 일요일 ECB의 대변인이 ECB가 부실 대출이 많은 은행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ECB 대변인은 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가 특히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또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부실 대출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은행들의 원금 상환 확률이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ECB가 감독하고 있는 단일 감독기구는 은행들에게 부실 대출 현황을 묻는 설문조사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 부실 대출 비율이 높은 은행들은 추후 따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설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방코 산탄테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장중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카지노 그룹입니다. 이 카지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사가 등급 하향 감시 대상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asino moves to reassure investors after S&P negative watch.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는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인 카지노 그룹을 신용등급 하향 감시 대상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S&P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카지노 그룹의 부채가 우려되고 또 브라질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따라서 S&P는 현재 B- 등급인 카지노 그룹의 신용등급이 정크 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카지노 그룹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카지노 그룹은 올해에는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고 금융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그룹의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주가는 8.4%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유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상품 가격, 상품 시장과 더불어서 외환 채권 시장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역시 단연 화두는 유가였습니다. 국제 유가 계속해서 추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원자재 현물 시장, 현물 거래 시장이 휴장했던 가운데 IC 런던 상품거래소에서 전자거래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0.75% 하락하면서 29달러 2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어서 열렸던 런던 상품거래소에서 현물거래에서의 3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0.73% 하락하면서 2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장중에는 28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장중 27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증시의 불안 요인이 됐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는 추가적으로 또 밀렸습니다. 4포인트 더 밀리면서 37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채권 시장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흐름입니다. 사흘 만에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제 유가 하락 등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남아있지만 중국 시장이 잔 후반 들어가면서 안정권을 되찾았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조금 더 가중됐습니다. 달러 매수세가 조금 잦아들면서 1210원 90전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유럽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완화되면서 달러 약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99.08레벨대 달러 인덱스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 전거래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2.0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글로벌 시황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 이 내용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날씨 올 들어서 가장 최강의 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렸고요. 지금 영하 14도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가장 낮은 곳은 철원 지역인데, 설악산 지역인데 영하 27.9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날씨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토마토 이슈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